자, 우리 원해방 정식 구하는 것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해방 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해방 정식의 경우에 중심 또는 반지름을 가지고 그 문자의 개수 자체를 좀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중심의 X좌표, Y좌표 2개, 그다음 반지름 R까지 하면 총 3개의 문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에 접한다라는 사실로부터 반지름이나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X축에 접하는 경우하고 Y축에 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상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A, B예요. 중심이 A, B고, 그리고 얘가 X축에 접하게 되면 이들의 그 Y좌표를 나타내고 있는 B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반지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 원이 이렇게 X축의 아래쪽에 있었다라면, 그러면 요 X축의 아래쪽에 있는 요 원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접하게끔 만들어 볼까? 접하게끔 한번 해보면, 그 X축에 접하는 요 원이 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그러면 이 B라는 값이 음수 쪽으로 갈 거야. 음수 쪽에 이제 B라는 값이 이렇게 오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B라는 값은 음수일 텐데 반지름은 양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B를 반지름으로 잡아야겠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어차피 반지름은 양수여야 되고 Y좌표가 지금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때 반지름은 B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대신합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게요. 그럼 되겠죠? 그지? 반지름이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중심의 Y좌표가 양수든 음수든 그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값을 우리가 반지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원이 X축의 위쪽에서 접하든 아래쪽에서 접하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중심의 A좌표를 우리가 반지름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으로 쓰는 과정에서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Y축의 왼쪽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요놈에 대한 중심의 X좌표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음수가. 근데 그 음수도 우리는 어차피 양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마이너스 A로 두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반지름을 중심의 X좌표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그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Y-B의 제곱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B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하고 우변에 A의 제곱을 붙여주게 되면 얘네들은 원의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를 줄인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볼게요. 자, 보시면 먼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합시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중심이 4,2예요. 중심이 4,2라는 게 지금 보이고, 중심의 Y좌표인 2를 이 원의 반지름으로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반지름을 2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4의 제곱, Y-2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R의 제곱, 그러니까 Y좌표를 제곱하는 거죠. 제곱해서 4라고 쓰시게 되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도 볼게요. 22번을 보면 X축에 접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마이너스 5, 3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심으로 하고 있다. 3을. 그리고 3이 반지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 9가 들어가면 되죠. 23번입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할 거니까요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하면 그게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도 볼까요? 24번은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2,1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는 x-2의 제곱, y-1의 제곱, 1의 제곱 1이라고 잡으면 되죠. 우리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중심은 나와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서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된다. 25번입니다. x 빼기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해서 9라고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x-a의 제곱, y-b의 제곱에서 여기서 얘가 x축에 접하면 b를 제곱한 값을 우변에 반지름을 제곱한 자리에 b제곱을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x 플러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제곱 4. 27번 x 마이너스 7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 제곱해서 25. x 플러스 8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제곱해서 16.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이 지금 중심의 y좌표를 반지름으로 할 것이니 그놈을 제곱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어서 이제 y축에 접하는 것들도 보입니다. y축에 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4예요. 1,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x-1의 제곱, y-4의 제곱, 그 다음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해서 1을 써주시면 된다. 다시 a, b를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을 하신 다음 우변에 a 제곱을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배치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0번도 보겠습니다. 30번의 경우에도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라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자. 31번 x-4의 제곱, y 플러스 8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16이라고 직선의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중심을 주고 y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중심을 주고 그다음 y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조건만으로 여러분들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원의 중심이 2,3,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를 절대값 씌운 값을 반지름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2의 제곱 4라고 답하시면 되죠. x 33번입니다. x 더하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리고 x좌표를 반지름으로 쓸 거니까 제곱해서 9. 34번도 x 더하기 4의 제곱, y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의 제곱 16. 35번 x 마이너스 5의 제곱. 상당히 그 기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뭔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얘가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 요 이야기만 명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36번의 경우에도 x 플러스 6의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6,10이니까 여기까지 세우는 거는 뭐 똑같은 거고, 다만 얘가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반지름으로 한다. 쟤를 제곱하면 36이 우변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봤고요. 요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때는 거꾸로,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에서 반지름을 찾았지.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을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문자의 개수가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이 4개의 원이 전부 다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을 때, 그 반지름 R에 대하여 반지름 R만큼 또 반지름 R만큼 이렇게 중심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반지름만큼 오게 되면 반지름을 R, R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2, 4분면에서 접하는 이 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R, R,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에서는 R, 마이너스 R을 중심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X 마이너스 뭐 이제 여기다가 중심의 좌표를 넣어주면 되죠.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2, 4분면에서는 이제 또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3, 4분면 X, Y가 다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반지름을 잡을 때 각 4분면의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4분면은 X, Y가 모두 양수여야 되니까 R, R. 2, 4분면은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고요. 3, 4분면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은 X는 양수에 Y는 음수니까 R, 마이너스 R을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만들어져 있는 이 원의 방정식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하고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볼 텐데, 이런 거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모양을 주고 이 그림이 지금 1, 4분면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X-2의 제곱, Y-2의 제곱, 반지름도 2니까 4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제 그림이 주어지니까 조금 더 보기는 좋죠. 중심이 마이너스 4,4고 반지름조차도 4니까 이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16이라고 답하시면 되고, 4, 4분면에서 접하고 있는 39번의 경우에는 중심이 5, 마이너스 5에 반지름이 5입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주지 않고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나는 점의 부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40번처럼 1,1을 지나면 얘는 1, 4분면에서 접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3,3을 지난다는 얘기는 2, 4분면, 6, 마이너스 6은 4, 4분면에서 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죠? 이 원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이 생기는 자리 자체가 1, 4분면이면 1, 4분면에 있는 점들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점들은 1, 4분면 위에 점이 주어지게 될 거야. 다시 얘기해서 40, 41, 42번에 주어져 있는 점들,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요 점이 속하고 있는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40번의 경우에 중심이 1,1입니다. 그러면 x-1의 제곱, y-1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도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41번의 경우에 중심의 위치가 2, 4분면에 있으므로 x 플러스 3의 제곱, y-3의 제곱, 그리고 얘는 9가 들어가겠죠. 42번은 x 빼기 6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 그리고 6의 제곱 36이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43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보면, 자, 각 다음 4분면에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요. 2, 4분면에서 반지름의 8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8,8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라고 만들어져야겠죠. 3, 4분면에서 반지름이 8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돼서 X 플러스 8의 제곱, Y 플러스 8의 제곱,
64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사사분면은 x가 양수니까 8, y는 음수죠. 마이너스 8을 중심으로 하고 x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제곱은 반지름 8의 제곱 64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보는 걸로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